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엔비디아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만 유독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 만한 요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마진율이 무려 6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앞서 꼭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 1%대 급 반등세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금주 금요일에는 11월 PCE 지수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었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이 PCE가 되겠습니다. CPI보다도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예측치보다 다 낮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전월 대비로도 그렇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완화되는 스탠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월이었던 10월달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오르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원 CP 지수가 아니라 헤드라인 PC 지수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은 이전과 동일하고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수치가 11월 달보다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근원 PC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그래프로 보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11월 달 수치는 10월 달과 같은 2.8%가 나오긴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살짝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9월 달부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자,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2%대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위로 안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충분히 우호적인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미국 증시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S&P 500이 자, 최근에 이렇게 반등할 만한 자리에 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합법한 그런 자리였어요. 자, 지난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접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급 반등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나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 FOMC에는 1월 29일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8.6%의 낮은 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쉬어갈 것 같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낮은 PC 지수, 완화된 PC 지수가 나오면서 어제 대비 좀 달라진 점은 자, 어제만 하더라도 내년 금리 인하 딱 한 차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지만 자, 지금은 두 차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확률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기 상황이 좋아요. 3분기 미국 GDP 중과율이 무려 3.1%, 3%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물가마저 계속해서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역시나 미국 증시는 그래도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1개월간 종목별 등락률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요. 특히 AI 관련된 기업들이 좋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브로드컴, 메타 같은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엔비디아는 1개월 동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워낙 올해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만한 흐름이 나올 법합니다. 최근 유가는 60불대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률 올리시려면 계속해서 AI랑 관련된 주식은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해서 들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 테슬라가 3.46% 하락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또 3%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역시나 주도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3.46% 하락한 421불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좀 쉬어가는 폭이 굉장히 크죠. 488불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400불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는 오를 때도 극심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린다라는 거, 이 점은 명심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이번에 테슬라 급등 상황에서 테슬라에 급하게 올라타신 분들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정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통해 200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제임스 데볼트님에 따르면요. 자, 현재의 하락은 2020년 3월 달의 하락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테슬라 주가 움직임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3월 달에 보면요.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미미한 하락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겁나 폭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겁날 정도로 폭락한 모습이다. 자, 이를 차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캔들 차트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2020년 3월 달의 하락은요. 무려 고가가 63불에서 저가가 23불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달 만에 6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셨으면 6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손절하고 나올 법한 그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2020년 3월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달에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무려 주가가 300불에서 180불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40%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세 상승 구간이었어요.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건요. 굉장히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내려갔다가. 자, 그러니까 완만한 산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굴곡진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등산이다. 등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결론은요. 자, 정상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60%, 40% 하락이 있지만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등산의 난이도가 높지만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 그 난이도를 좀 더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등산은 세 번째 등반이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이렇게 상승할 예정이 있다라고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죠. 너무 주가가 급하게 오른 만큼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아직도 시작인 주식입니다. 테슬라의 두 가지 엄청난 기회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200억 원대 자산가 제이슨 데볼트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유일하게 일론이 운영하는 회사 중에 현재 투자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에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보택시가 100만 대만 보급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1560불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옵티머스는 2500만 대까지 보급이 되더라도 7795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의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글로벌에는 자동차가 15억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인구는 80억 명이에요. 옵티머스가 노동의 가치를 대신한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나 아직까지도 몇 억대, 수십억 대까지도 보급이 될 만한 그런 룸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등반은요, 이 로보택시, 뒤에 보이시는 로보택시와 함께하는 등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옵티머스보다 일단 먼저 시장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이 로보택시가 일단은 텍사스 오스틴부터 내년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보택시 사업의 시작과 함께 신규 모델마저 나오면서 내년에는 EPS 상승이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간 2년 동안 이렇게 EPS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낌새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이 트리거가 되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주가 상승은 당연히 EPS 턴어라운드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는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3월달 주가 1분기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자, 그간 테슬라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올해 한 3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자, 2023년 뭐 3월 달에도 좀 이렇게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에는 거의 폭락 수준이었어요. 자,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 1분기도 주가가 안 좋았죠. 자, 그러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투자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1분기 주가가 좋지 않더라도 대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내년 1분기에 좋은 호재가 함께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Y 주니퍼가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대량 양산에 들어가면서 론칭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에 중국의 FSD가 출시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둘 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 그간 1분기에 안 좋았던 추억이 반전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러한 호재가 딜레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실망감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지고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면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세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호재의 딜레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반갑게 좀 추매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역시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추는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겠죠. 자,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뭐 50가지의 그 레귤레이션 제약 요건들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legislation. So I think that will speed up the move towards autonomous taxi networks. And I do 그 believe 로보택시가 실현이 되면요. are starting to model out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로보택시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크로스 마진율이요. 현재 10%대 중반이라고요. 한 15%대가 되겠죠. 근데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판매만으로는 60% 그로스 마진율 당연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두 자릿수 마진율, 10%대 마진율도 꿈의 숫자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현재 15%의 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를 약 한 3년 동안 가장 정확하게 맞춘 돈나무 누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돈나무 누나의 발언에 일론 머스크가 자, 맞다라고 화답을 해주고 있어요. 방금 보셨던 이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리포스트를 그러니까 인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X 홈페이지에 이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athy Wood knows what's coming. 자, 돈나무 누나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끄덕였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일론은 현재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매우 불리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유사하지만 자, 무려 마진율이 60%대 이 정도면 이제 엔비디아급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EPS 상승 곡선이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더욱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테슬라 1분기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60%, 40%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의해서 잘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3%대 주가 하락에는 아무래도 리콜 소식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리콜은 타이어와 관련된 리콜이에요. 타이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타이어의 그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서가 되겠죠. TPMS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낮다라고 하면 이 TPS 시스템이 워닝을 하게 되는데,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고등이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OTA, 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서비스 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공문은 여기 넘버가 있죠. NHTSA, 그러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목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피어스 리콜.
자,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리콜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한 게 그간 NHTSA에서는 자, 이런 공문을 보낼 때 이러한 문장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이거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될 만한 그러한 리콜 통지서를 날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 차량을 인정을 한 거예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인정했다.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NHTSA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때 리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휘청휘청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NHTSA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죠. 드디어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테슬라의 OTA 시스템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아트란 TV 함께 하시면서 힘들지만 행복한 테슬라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